요즘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출퇴근하면서 한 달에 교통비 얼마나 쓰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저는 솔직히 잘 안 세봤거든요. 그냥 찍고 타고 찍고 내리고. 근데 월말 되면 카드 사용 내역 보면서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갔어? 이러거든요. 특히 요즘 같은 시기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난방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겨울이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 하나 보면서 제가 좀 멈칫했습니다. 62,000원 넘으면 교통비 전액 환급. 처음엔 진짜? 싶었어요.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했고요. 근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할인이 아니더라고요. 왜 이 정책이 지금 나왔을까요? 정부가 뭔가 발표할 때는 대부분 이유가 있거든요. 제가 이 뉴스 보면서 든 생각은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구나였어요. 단순히 교통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이번 발표 제목이 뭐였냐면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이었어요. 동절기, 그러니까 겨울. 취약계층.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는 그 장면들이 떠오르잖아요. 난방비 못 내서 추운 집에서 지내시는 어르신, 밥값 아껴서 한 끼 거르는 대학생, 출퇴근 교통비만 해도 부담인 직장인. 저는 이 뉴스가 그냥 혜택 하나 더 줍니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신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되겠더라고요. 자, 그럼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,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모두의 카드예요. 이름부터 좀 직관적이죠? 모두의 카드. 이게 뭐냐면 수도권 기준으로 한 달에 교통비를 62,000원까지는 본인이 내는 거예요. 근데 그 이상 쓰면요? 초과분을 100% 환급해준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교통비로 10만 원을 썼다. 그럼 62,000원 빼고 나머지 38,000원, 그거 돌려준다는 거예요. 청년이나 어르신, 이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기준 금액이 더 낮아요. 45,000원에서 55,000원 사이. 그러니까 더 빨리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죠. 그리고 두 번째, 유류세 인하 연장이에요. 원래 끝날 예정이었던 걸 내년 2월 말까지 더 한다는 겁니다. 휘발유 7%, 경유 10%, LPG 10%. 숫자는 작아 보여도 기름값 생각하면 체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. 세 번째는 난방비 지원이에요.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가구 20만 곳한테 원래 36만 7천원 주던 걸 51만 4천원으로 올린대요. 14만 7천원 더 주는 거죠. 그리고 네 번째,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. AI랑 빅데이터 써서 단전, 단수, 건강보험료 체납 같은 위기 신호 47가지를 분석한대요. 그래서 위기 가구 30만 명을 먼저 찾아내겠다는 겁니다. 이 정도가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이에요.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. 모두의 카드랑 K패스가 같은 건가, 다른 건가? 저도 처음엔 이게 좀 헷갈렸거든요.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겁니다. K패스는 이미 있던 거고요. 쓴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방식이에요. 근데 모두의 카드는 일정 금액 넘으면 그 이상은 전액 환급이에요. 여기서 전액이라는 게 핵심이죠. 예를 들어볼게요. 한 달에 교통비 8만 원 쓴다고 치면 K패스는 그 8만 원의 20-30%를 돌려줘요. 근데 모두의 카드는 6만 2천 원 빼고 나머지 1만 8천 원을 그냥 다 돌려주는 거예요. 이게 차이가 크죠. 그리고 또 하나, 이거 신청 복잡한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. 기사에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. 근데 정부가 모두의 카드라는 이름을 붙인 걸 보면 아마 접근성을 높이려고 한 것 같아요. 복잡하게 만들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못 쓰니까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6만 2천 원이면 별로 안 타도 되는 거 아냐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
출퇴근만 해도 하루 왕복 5천 원 정도 나오면 한 달이면 10만 원 훌쩍 넘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 대중교통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꽤 의미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정책들이 처음은 아니에요. 정부가 서민 생활비 지원한다고 발표하는 건 사실 매년 있었던 일이거든요. 근데 제가 보기엔 이번 게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. 왜냐면 예전엔 대부분 할인이었거든요. 몇 퍼센트 깎아준다, 얼마까지 지원한다, 이런 식이었어요. 근데 이번엔 정액제예요. 일정 금액 넘으면 그 이상은 안 받겠다는 거. 이게 심리적으로 다르거든요. 아, 이 금액 넘으면 나 공짜네. 이런 느낌. 그리고 난방비 지원도 그래요. 36만 원에서 51만 원으로 올렸다는 게 숫자만 보면 15만 원 차이인데요. 체감으로는 훨씬 크죠. 겨울 한철 난방비가 적게는 몇십만 원, 많으면 1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그 중에 50만 원을 지원받는다는 건 정말 큰 숨통이 트이는 거거든요. 예전에는 이 정도 금액까지 지원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. 그리고 또 하나 AI로 위기 가구 찾는다는 것도 예전과는 다른 접근이에요. 과거엔 본인이 신청하거나 누군가 신고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단수 같은 신호를 보고 먼저 찾아간다는 거예요. 이게 바뀐 거죠. 제가 느끼기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그런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럼 이게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? 투자 얘기, 경제 지표 얘기 이런 거 말고요. 진짜 일상에서 느껴지는 변화 말이에요. 먼저 출퇴근하는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매달 교통비 걱정이 조금은 줄겠죠. 특히 집이 좀 먼 분들, 2호선 끝에서 7호선 끝까지 왕복 2시간씩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한 달에 교통비만 해도 부담이 컸는데 이제 일정 금액 넘으면 더 이상 안 나간다는 게 심리적으로 좀 편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청년들,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, 면접 보러 여기저기 다니는 친구들. 이런 친구들한테는 4만 5천 원 넘으면 무제한이라는 게 꽤 의미 있을 것 같아요. 한 달에 20번만 나가도 왕복 10만 원은 금방 넘거든요. 그리고 어르신들.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월 40만 원이라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. 요즘 경로당들 보면 난방비 부담 때문에 문 일찍 닫는 데도 많거든요. 근데 이렇게 지원이 되면 조금 더 오래 따뜻하게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, 1,000원의 아침밥. 이게 455만씩에서 630만씩으로 늘었다는데 대학생들이나 산업단지, 근로자들한테는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에요. 아침 굶고 일하면 오전 내내 힘들잖아요. 근데 1,000원에 밥 먹을 수 있다. 이건 끼니의 문제인 동시에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에너지의 문제거든요. 저는 이런 게 숫자로는 안 보이는 진짜 변화 같아요. 교통비 몇만 원, 밥값 몇천 원, 이게 작아 보여도 한 달 내내 쌓이면 생활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거든요. 그럼 우리는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?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일단 필요한 사람은 꼭 챙겨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정부가 이렇게 발표해도 정작 정보를 몰라서 혜택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. 모두의 카드도 그렇고 난방비 지원도 그렇고 1,000원의 아침밥도 그래요.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. 교통비 환급받는다고 집값이 내려가는 건 아니고 난방비 지원받는다고 물가가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. 이건 어디까지나 당장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거예요.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고마운 마음 반, 아쉬운 마음 반이 들었어요. 이렇게라도 해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왜 이런 지원이 필요할 만큼 사람들이 힘든 걸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1분기까지만 집중 추진한다고 했잖아요. 그럼 그 이후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? 모두의 카드는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
난방비 지원이나 1,000원의 아침밥 같은 건 계속될지 아니면 축소될지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정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필요한 만큼 계속 이어지는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. 정부가 발표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실행되는지, 정말 도움이 되는지,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. 62,000원 넘으면 교통비 전액 환급. 처음엔 그냥 괜찮네. 이 정도였는데 계속 들여다보니까 이게 단순한 혜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.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,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, 그게 이 정책 하나에 다 보이는 것 같았어요. 교통비, 난방비, 밥값.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겐 그냥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겐 매달 견뎌야 하는 무게인 거죠.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서로의 힘듦을 나누며 살고 있구나,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여러분은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혹시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꼭 한번 찾아보시고, 그리고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이런 정보라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.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, 그 차이가 때론 한 달 생활비가 되기도 하니까요.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.